안녕 친구들, 45세 김지연 씨는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고통은 심했지만 그녀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조차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은 단 하나, 그냥 아래쪽 어딘가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바르톨린선 농양 흔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었지만 스스로의 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통증은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여성 건강을 전문으로 해온 72세 의사 박민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가장 큰 충격은 너무 많은 여성들이 몸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성 10명 중 6명 이상이 평생 동안 외음부를 제대로 관찰해 둔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10대가 되도록 각 부위의 명칭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놀랍게도 이는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분들조차도 생식기의 구조나 기능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여성의 몸에 대해 침묵해왔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단순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성의 외음부는 단일한 기관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연결된 8개 이상의 독립적인 구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대음순, 소음순, 음색, 요도구, 파르톨린선 등 각각의 부위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없는 45년간의 임상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여성 생식기의 숨겨진 기능, 관리의 핵심 원칙,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모두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믿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이 되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성 외음부의 정확한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하나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위는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유한 기관들의 집합체입니다. 외음부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한 대음수는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섬유 조직과 지방으로 구성된 치밀한 방어막입니다. 마치 문지기처럼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이물질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죠. 특히 이 부위에는 아포크린선이라는 특수한 땀샘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에는 페로몬이 포함되어 있어 무의식적인 생리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가면 등장하는 소음수는 사람마다 모양과 크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어떤 분은 대음순보다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비정상이 아니라 개개인의 정상적인 차이일 뿐이므로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음수는 신경말단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감각에 매우 민감하고 색깔의 변화로도 여성의 호르몬 상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엔 연한 분홍빛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건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그 위쪽에는 작고 섬세한 구멍, 요도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작은 부위 주변에는 스킨선이라고 불리는 분비샘이 다수 존재하며 요도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외부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 부위를 과도하게 씻거나 세정제를 사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세한 부위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고 절제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질 입구 주변에 위치한 전정이라는 공간은 여성 건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곳은 성적 자극 시 자연 윤활액이 분비되는 출발점으로 성관계 시 마찰을 줄이고 불편함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호르몬 불균형 등의 이유로 이 기능이 저하되면 여성의 삶의 질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몸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기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곳, 바로 바르톨린 선입니다. 질 입구 양쪽 시계로 따지면 5시와 6시 방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작은 분비샘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여성 건강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바르톨린 선에서 분비되는 투명하고 점성 있는 액체는 성관계를 원활하게 돕는 천연 윤활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액체 속에는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질 내부 환경을 스스로 정화하는 역할까지 해냅니다. 말 그대로 여성 몸속의 자가 클렌징 시스템인 셈이죠. 게다가 이 분비액은 정자의 이동을 도와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생명과 건강의 흐름을 조율하는 아주 정교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정자의 생존율과 운동성을 높여 임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돕는 것이 바로 바르톨린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바르톨린선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과도한 위생관리입니다. 특히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과도하게 씻는 습관은 오히려 분비 기능을 약화시켜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저하는 질건조증, 성교통, 반복적인 지렴 같은 불편한 증상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바르톨린선이 막혀서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낭종이나 농양이 생겨 통증이 극심해지고 않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지만 그 전의 일상에서의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바르톨린선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과도하게 씻지 말 것. 하루 한 번 미지근한 물로만 부드럽게 씻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할 것 꽉 끼는 옷은 혈류를 방해하고 땀과 습기를 유발해 염증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일 것 바르톨린선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나 긴장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기관 하나에도 여성 건강의 핵심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음액에 대해 정말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음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콩알만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최대 12cm치까지 골반 안쪽으로 뻗어 있는 Y자 형태의 방대한 신경망으로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골반 전역에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존재하며 이는 남성 성기 전체에 분포된 신경수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이 사실을 평생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액은 인간의 생존이나 번식과는 무관하게 오직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목적 자체가 즐거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음액도 남성의 발기처럼 혈액이 몰리면서 크기가 커지고 감각이 극도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변화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생리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음액의 각 부위는 민감도와 감각의 종류가 서로 달라 개인마다 선호하는 자극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나 자기 이해가 부족하다면 평생 그 기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음액은 나이가 들어도 기능 저하가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자극이 있다면 8, 10세 이후에도 이 10대처럼 반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여성의 몸이 지닌 위대한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주변의 세균이 질로 옮겨갈 수 있어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위생을 챙긴다는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과 부끄러움만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음액처럼 여성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에 대해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각의 종류, 자극 방식, 위생관리법 등 모든 것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음부 청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세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기본 원칙만 지켜도 감염과 염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pH 밸런스 자가세정 시스템, 그리고 앞에서 뒤로의 세정 방향까지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여성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결국 여성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알면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다시 연해지고 탄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질병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없어 이런 변화를 처음 겪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애 할머니처럼 자신의 몸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온 여성들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쉽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구조와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리혈에 대한 오해 속옷 선택의 중요성, 세정 방법까지 이 모든 건 단순한 위생을 넘어 여성 스스로의 건강 주도권을 되찾는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성의 몸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적절한 관심과 균형만 있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안과 오해가 아닌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내 몸을 믿고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이나 이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음순의 색이 분홍색에서 갈색이나 자주색으로 바뀌는 것은 호르몬의 영향이며 완전히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 변화를 보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성호르몬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파르톨린선의 분비도 많고 질 분비물 역시 생리 주기에 따라 양이나 냄새, 색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임신 중에는 혈류량이 증가해 외음부가 붉어지거나 부풀고 출산 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일시적인 건조증을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수유 중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져 폐경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40대 이후에는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질 분비물의 양이 줄고 탄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어떤 여성들은 50대 후반까지도 비교적 젊은 시절의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폐경에 접어들면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함이나 위축, 성욕총 등의 문제가 흔히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애주기별 변화가 병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잘못된 대응으로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김영애 할머니처럼 단순한 정보 부족으로 수십 년을 불안 속에 보낸 분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지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4세 박순자 어르신께서 제기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평생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하셨거든요. 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몰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지의 고리가 세대를 넘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여전히 월경과 임신에 국한되어 있고 음액이나 바르톨린선처럼 여성 건강의 핵심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반면 남성의 성기에 대해서는 구조와 기능을 세세하게 교육하면서 여성의 몸은 여전히 수동적이고 피상적으로 다뤄지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 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의료진마저도 부인과 진료에서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환자가 질문을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죠. 결국 여성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찾게 되지만 그곳에는 상업적 목적에 왜곡된 정보와 불안을 조장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고 말죠.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을 동등하게 배우고 프랑스에서는 여성 스스로 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스웨덴은 성교육 시간에 여성의 쾌락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토론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지식과 열린 인식이 기본이 되어야 진정한 건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성기를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춘다면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의 지식과 인식이 변화하면 그 작은 움직임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결국은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45년 가까이 여성들을 진료하며 눈앞에서 직접 지켜본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62세 최미숙 어르신은 2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삶의 질이 무너진 상태였죠. 50대 후반부터 시작된 극심한 질 건조증 때문에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따가움을 호소하셨고 걸을 때마다 쓰라린 느낌 때문에 불편함이 상당했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호르몬 치료와 윤활제 사용 등도 시도하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해드린 건 약 처방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활용해 자신의 외음부 구조를 직접 관찰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처음에는 어르신께서 많이 당황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설명드리자 천천히 용기를 내어 시도하셨습니다. 파르톨린선의 위치와 역할, 음색의 실제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폐경기 이후에도 자극과 관리만 잘하면 윤활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정욱순 어르신은 7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생기 넘치는 등뜻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갑작스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며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를 물으셨죠. 처음엔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면서 그분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소중한 용기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표현하거나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여겨졌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나니 그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임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몸에 귀 기울이며 삶의 중심에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처럼 진심 어린 변화의 순간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회복과 변화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7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신 분들처럼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꾸준히 관찰하고 실천해 보세요. 둘째,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 중요한 정보를 딸이나 며느리 등 가족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광고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에 귀 기울이세요. 다섯째,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성의 몸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강인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못했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건강한 여성 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주변 여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